네, 안녕하세요. 유아임용 강사 하수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2022학년도 대비 유아임용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까지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제 임용시험을 갓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임용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고 저희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답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좀 딱딱한 용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각 시도의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익숙한 공립유치원이라던가 아니면 단설유치원들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러한 시스템인 건데요. 아무래도 좀 더 국가적인 그런 체계, 그런 보장 속에서 교사가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그런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이제 공립유치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 저희가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2022년도 2월 이내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예정자, 그리고 특수학교 유치원교사는 또 이러한 응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시험의 전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차 시험의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교직 논술과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교직 논술과 교육 과정을 보시면 보통 지금 문항수가 교직 논술의 경우는 한 문항으로 나와 있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16문항 내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의 시험은 하루에 한꺼번에 치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은 대략 저희가 6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교직논술은 논술형, 그러니까 저희가 줄로 되어 있는 형태의 답안지를 선생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면 그 안에 이제 출제된 문제에 적용된 그 유의사항들의 유의점을 잘 적용시켜서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라고 하는 2차 시, 3차 시의 시험이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전공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들을 이제 그 해마다 출제 방향, 경향에 따라서 이제 출제하는 그러한 조금 더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해에는 단답형이 좀 많다거나 어떤 해에는 좀 서술형이 많다거나 이러한 유형으로 시험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러한 부분이고요. 출제 범위를 저희가 좀 보자면 이제 교직 논술 같은 경우도 모집 분야별 교직 교양 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는 유아 교사의 어떤 그런 교직적인 부분에서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양이라던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이론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A, B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교직 논술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특별하게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는 따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저희가 경향성으로 보았을 때에는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교사론 그리고 혹은 놀이 혹은 또 저희가 총론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다수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경향성에 맞추어서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죠.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는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시면서 많이 배워뒀던 이론들이실 거예요. 그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학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1년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듣게 되시죠. 그럴 때 보통 유아교육 개론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누리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강론들을 다루는 시험, 그러한
범위로서 전체 전 영역들이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시험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시험 과목이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또한 사실 지역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응시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가셔서 1차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어떠한 부분들이 내가 응시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험 과목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준비를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출제 범위와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교사로서의 적성이나 어떤 교직관 아니면 인격적인 부분, 어떤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교직에서의 어떤 소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학습 지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고 하죠. 이 부분들도 어떤 지역에서의 지금 시험을 응시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좀 더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시책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공부하는 방향을 조금 상이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유의하셔서 공부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았다면 선생님들께서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1년을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년간 사실 많은 고민과 연구들을 통해서 교재와 그리고 강의 이런 구성들을 개발해 나갔었는데요. 올해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할 그런 커리큘럼에서는 독특한 부분들이라면 이제 이러한 꽃걸음 교육연구소와 걸음이 교재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함께 한다는 부분일 겁니다. 저희가 꽃걸음 교육연구소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유아임용 시험에 대해서 고민과 그리고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선생님들과 그리고 합격을 한 선생님들로 함께 구성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그런 교재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강의에 대한 좀 더 퀄리티 높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러한 연구원들에 대한 충원과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들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자료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꽃걸음 교육연구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연구소를 대표하는 3인방이 있어요. 바로 이제 걸음이와 오름이와 해냄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네, 이 걸음이는 선생님들의 오개념을 걸러주는 캐릭터로서 역할을 할 거고요. 이 오름이는 이제 걸음이가 걸러놓은 그 오개념들, 그 오개념들을 걸러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력을 올려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줄 캐릭터 오름이고요. 걸음이와 오름이가 손을 잡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해내미에게 갑니다. 이제 무엇을 해내야 될까? 합격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한 나름의 저희의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선생님들께서 교재에서도 만나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커리큘럼에서 오름이 반, 그리고 걸음이 반, 해냄이 반 이렇게 캐릭터들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그 과정이라고 하죠. 커리큘럼들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마 자주 선생님들께서 만나시게 될 그런 캐릭터일 겁니다. 네, 이 캐릭터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꽃걸음 교육연구소에서 저희가 교재를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애써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께서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저희가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험생들의 니즈였습니다. 수험생들의 니즈를 보았을 때 항상 선생님들에게는 답이 있어요. 첫 번째, 구조화. 두 번째, 단권화. 세 번째, 기출 분석. 어떻게 내가 출제되는 문제를 독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독한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답안을 출제한 의도에 맞게끔 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합격의 길잡이는 이 세 가지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정말 그 수많은 고민들로 탄생이 된 책들인데요. 바로 걸음이 유아교육개론과 걸음이 누리과정입니다. 이 걸음이 유아교육개론과 걸음이 누리과정을 이어줄 하나의 더 시리즈 걸음이 전략노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 걸음이 유아교육개론과 걸음이 누리과정이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출간 요청이 있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니즈를 반영하고자 공부를 함께 했던 그런 수험생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정말 많이 애써가면서 만들었던 책입니다. 2019 개정누리 과정을 반영한 책이기 때문에 크게 2019 개정누리 과정을 공부하심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신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강론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충분히 담아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아마 보시다 보면 책의 형식이 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단권화가 되어 있는 책 아닐까요?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만큼 가독성을 좀 더 높여드리고자 좀 더 선생님들께서 읽히기 쉽게 그리고 좀 더 구조화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썼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를 한번 보고 가면요. 이 지금 걸음이 개론과 걸음이 유아교육 개론과 걸음이 누리과정에는 저희가 세션들이 있어요. 큰 세션들이 있고 그 세션들 안에 작은 유닛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닛들에는 선생님들 지금 보시다시피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우선 크게 내가 오늘 보아야 하는 발달이라는 세션에서 내가 보아야 하는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죠. 먼저 이것들에 큰 구조화를 하시고 그리고서 체크하는 이 칸에는 내가 하루하루 한 번씩 얼마나 내가 보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체크칸을 체크 1, 2, 3으로는 드렸지만 칸이 좀 넓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0번을 나는 보겠다라고 해서 10번 체크해야지라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3번을 정독해서 완전히 정말 탐독한 후에 체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용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별로 키워드를 넣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출제가 되었다거나 선생님들께서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드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페이지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샘플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메모칸이 왼쪽 오른쪽에 다 메모칸들이 조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저희랑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더 발견해내시는 또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더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필기하실 수 있도록 조금 널찍널찍하게 들으면서도 메모칸을 따로 드렸다는 거, 그리고 표 형태로 선생님들께 구조화와 단권화를 쉽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트칸이라고 해서 좀 더 큰 빈칸을 두어서 선생님들께서 필기 및 그리고 또 다른 교재를 통해서 추가해야 하는 내용들을 작성하시면서 있어서 부담 없이 작성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칸을 두어서 저희가 조금 신이론적인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논문에서 다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참고로 내용을 담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물로 한번 저희가 짧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요런 책이에요. 네, 귀여운 우리 걸음이와 오름이가 선생님들을 반겨드리고 있죠. 그래서 걸음이 유아교육개론이라는 책, 그리고 걸음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이쿠야, 네, 5권의 책이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5권의 책들이 주어지고요. 선생님들의 어떤 부분들,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거나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원래 출판이 된 채로 책을 보시는 분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링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책을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책을 출판하신 이 세창문화사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링으로도 선생님들께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기도 하니까요. 구매 시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심에 있어 편한 방법으로 네, 책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꽃걸음 교육연구소에서
자신 있게 개발한 이제 내놓은 커리큘럼은 무엇일까? 네, 우선 오늘의 합격 전략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1월 9일에 개강이 되죠. 1월 9일 토요일 1, 2월 걸음 2반 정규 내용반이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3, 6월 걸음 2반 정규 내용반 2로 해서 저희가 4개월 3, 4, 5, 6 해서 정규 내용반 두 번째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5월에서 7월까지는 교직 논술반이 진행이 되고 7월부터 9월이 조금 독특해요. 조금 저희만의 좀 독특한 과정인데요. 7월부터 9월에는 저희가 단권화 과정반이 하나가 있고 그것과 함께 그 진도에 맞춰서 기출분석과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해냄 위반이 되면 저희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하시고, 네, 11월경 저희가 이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러 이제 시험장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1, 2월에 걸음 위반, 3, 6월에 그리고 걸음 위반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직 논술반에서는 또 어떠한 것들을 다루는지, 그리고 7, 8, 9월 달에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걸음이와 5개념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바로 1, 2월 걸음이 반에서는요. 네, 저희가 유아교육 개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대학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를 아직은 심도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함께 선생님들과 공부를 해보면 언뜻 듣기는 했었던 내용이지만 참 처음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강사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출제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잘못된 5개념 때문에 1년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걸러드리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발달심리와 사상사, 놀이지도, 부모교육, 그리고 교사론, 아동복지와 장애통합교육이 이 1, 2월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하는, 공부해야 하는 내용만을 굉장히 짧게 선생님들께 핵심 있게 이제 다루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주 1회의 강의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함께 바삐 잘 따라와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되는 파일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조화 PPT를 저희가 수업 시에 활용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책에 많은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책으로 계속 따라오다 보면 책을 그냥 단순히 읽어낸다는 느낌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선생님들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화를 이끌어내면서 교재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읽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이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고민의 끝에 이제 구조화 PPT가 만들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PPT는 수업 시에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줄칸 노트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수업을 함께 하시면서 구조화 PPT에 띄어지는 것들을 한번 함께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를 간단하게 자신의 지식을 잠깐 선행 지식을 점검해 보는 것 등을 통해서 수업 시간을 좀 더 역동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저희가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공되는 확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확인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수업을 듣고 교재를 한번 보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지금 잡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선생님들이 꼭꼭 확인해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문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다지기가 되면 걸음이 백지노트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 걸음이 백지노트에는 저희 책과 똑같은 그러한 구조화가 되어 있는 백지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씬 그리고 큰 제목들을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면서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드리지 않는 백지 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백지 노트에 무엇들을 적어 나가느냐? 우리 책에 있었던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적어야 하는 키워드들을 적으면서 구술로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 좀 더 정교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365에는 지금과 똑같은 그러한 저희가 제공되는 방식은 파일이라던가 구조화 PPT라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인 문제 그리고 백지 노트는 똑같이 제공이 되지만 교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 2, 3주에 걸쳐서 저희가 해설서에 있는 총론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주, 2주, 3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개론에서 유아교육 개론이 책이 좀 두꺼워요. 걸음이 유아교육 개론이 그 뒷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파트를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좀 더, 왜냐하면 운영이라던가 평가랑 이러한 부분, 총론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그냥 쉽게 쉬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듣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4주, 5주, 6주 때는 저희가 신체운동 건강을 진행할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 동작에 대한 부분, 보건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네, 신체운동 건강이 사실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주, 8주에는 저희가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신체운동 건강을 다루면서 무엇을 다루었냐면 동작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통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신의 사회자 이런 형태로 보통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지겠지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좀 독특한 게 예술 경험이 그 다음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작을 배우고서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좀 더 무리 없이 선생님들이 예술 경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술 경험을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꽤 또 내용이 많죠. 의사소통이 책이 두껍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내용적인 부분, 사실 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선생님들께 하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주로 편성이 되었고요. 사회관계 또한 선생님들이 암기를 위해서 이해를 조금 하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로 편성이 되고 자연탐구 같은 경우는 2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개월의 과정을 따라서 걸음 2반 정규 내용 반, 정규 내용 두 번째 반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선생님들이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걸음이 백지 노트까지 완벽하게 된다면 내 머릿속의 지식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정교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은 가지고 다음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강의를 한번 맛보여 드리고자 하면 PPT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조화 PPT에서 만약에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발달심리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발달심리에서 무엇들을 다루게 되는지를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달의 기초에서 성숙주의 이론에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정신분석 이론, 인지발달 이론, 동물행동학적 이론, 지능 이론, 생태학적 체계 이론, 인본주의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발달의 기초에서 생각나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뭐가 떠올라요 막 생각이 나시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으신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러면서 성숙주의 이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계절이 떠올라요. 어떤 분들은 뭐가 있을까? 준비도가 떠올라요. 막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성숙주의 접근법에서 교수학습 방법이 떠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에서 정신분석 이론에서 저희가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조화트를 제공해 드리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걸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앞에 쭉쭉쭉쭉쭉 진도가 나갔던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진도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을 때에 선생님들 인지발달 이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인지발달 이론과 인지 이론은 같은
같은 용어로 강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께 같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명칭들을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선생님들께 진행이 되고요. 인지발달 이론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뭐가 떠오르세요? 구성주의. 구성주의랑 선생님 인지발달 이론이랑 어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인지발달 이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교수학습 방법적인 부분들이 사실 구성주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구성주의 접근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조금 해두셔야 되실 거고요. 그래서 구성주의 접근법에서 선생님 이런 어떤 심리철학적 요소가 무엇이고 경영 요소가 무엇이고 교육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지발달 이론에서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하는 이론가가 있어요. 바로 누구죠? 삐아제와 비고츠키입니다. 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저희가 크게는요,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 크게 알고 가야 하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구조화로 한 번 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에서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은 사회문화적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꾹꾹 눌러서 하면서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삐아제에서 그럼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비고츠키에서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를 한번 다루고 세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들과 PPT는 계속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서 지루할 틈 없이 계속적으로 시각화와 그리고 구조화 등을 함께 선생님들께서 공부해 나가시면서 정리되어 가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삐아제 인지발달에서 그러면 구조적인 측면을 선생님들 반드시 명확하게 한번 체크하고 가야 하는 용어들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요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네, 이렇게 슉 날라오죠. 기출 분석이 날라와요. 이렇게 표시가 된 것들은 저희가 영역별 마지막 타임에 이제 기출, 지금 배웠던 발달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5개년간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여기에서 표시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요렇게. 네,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죠. 보통 저희가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삐아제와 그리고 비고츠키의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기출 분석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네, 가장 마지막 시간에, 영역별 마지막 시간에 다루어지는 기출 분석에는 문제를 먼저 띄워드릴 거예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선생님들께는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함께 보시면서 선생님들 선생님, 그런 삐아제의 문제가 도대체 인지적 어떤 구성주의라던가 아니면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것들이 어떤 문제로 나옵니까? 해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 나가죠. 지문에서 찾아 나가고 선생님들과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 문제에는 한 이론가만 나오지 않죠. 비고츠키 이론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고츠키 이론에 대한 답은 선생님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또 찾아보고, 네,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이것들을 대략 저희가 5개년에서의 어떤 기출 분석들을 통해서 꼭 봤음직한 문제들을 조금 담아서 선생님들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PPT는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구조화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이 자료가 제공된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 문제로 개념을 조금 다잡고 5개념도 거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공될 확인 문제의 파일들은 괄호 형태라던가 아니면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쓰시오라는 방식처럼 객관식의 문제로 조금 다양하게 선생님들께 섞여서 아마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확인 문제로 개념을 한번 다잡으셨다면 정교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백지노트로. 무슨 백지노트? 우리 걸음이 백지노트로.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와 똑같은 방식의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공부했던 내용, 내가 수업에서 선생님들, 교수님, 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키워드를 위주로 한번 메모를 해 보시는 거죠. 메모를 하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 구술화입니다. 네, 말씀을 하시면서 키워드를 적어 놓으신 상태로
키워드를 연결하면서 구술을 해나가시는 건 2차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꼭 백지노트를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해가신 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점수가 아쉽게 아쉽게 이렇게 지금 합격하신 상태가 아니라 점수들을 안정적인 점수를 지금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검증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합격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 합격하신 연구원 선생님들로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이 방법들 잘 활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당권화 과정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니즈를 늘 저희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교재들과 아니면 뭐 강의 자료들을 개발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년간 고민한 끝에 사실 걸음이 전략노트 같은 경우는 걸음이 유아교육 개론과 걸음이 누리과정이 나오기 전에 작업들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굉장히 반응을 주셨던 자료였긴 했어요. 그런 자료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저희가 연구원들과 좀 더 논의하고 한 결과 지금 선생님들이 보았던 걸음이 누리 과정과 걸음이 유아교육 개론과 똑같은 유닛과 똑같은 세션으로 이 전략 노트를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공부하면서 만들어 온 그 구조화들을 정말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닛과 세션별로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과제 당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주요 핵심에 대한 개념들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암기를 반복을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권화 과정을 굉장히 사실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권화 과정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서브노트 개념을 저희가 연구원들이 연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것들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함께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8, 9월 달에는 선생님들이 주중에는 강의가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걸음이 전략노트 과정이라고 해서 이 당권화된 이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핵심 정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발달 심리를 첫 주에 전략 노트로 저희가 한번 핵심 요점을 정리를 했다. 그러고 나면 토요일에는 무엇을 하냐면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똑같은 세션에 똑같은 유닛으로 저희가 분류해 놓은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고 그 자료 이후에는 바로 또 유닛별로 그 세션 안에 유닛별로 문제풀이 내용들을 영역별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문제 기출의 분석과 문제풀이를 거치면서 걸음이 전략 노트와 함께 이 세 가지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면 선생님들의 지식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좀 더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르미와 이제 점수를 올리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역별 기출 분석과 그리고 문제풀이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르미와 이제 점수를 올려놨어요. 이제 누구에게 가야 하냐면 해내미에게 가야 돼요. 해내마 우리 합격 좀 해내주렴 하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실전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떨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뱉어내고 오리라 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의고사는 총 4회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앞에 어느 과정이냐면 7, 8, 9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사실 저는 모든 영역별로 저희가 다루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것과 전략 노트로 어떤 핵심 개념들을 다 걸러내면서 요점들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좀 더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4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훈련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이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을 가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직 논술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교직 논술. 사실 저는 교직 논술은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직 논술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독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찾아 쓰는 문제도 있죠. 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어떤 이론이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답을 명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글을 무조건 잘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써야 하는 내용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교직 논술이거든요. 제가 합격하신 선생님들, 제가 예전에 저희가 특수 관련된 선생님의 어떤 논술을 좀 봐드리고 합격을 하신 사안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글을 잘 쓰시는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셨었냐면 기출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기출에서 무엇을 쓰라고 하는지를 잘 찾아서 쓰는 것이 어려웠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을 지도해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기출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작성해 보는 것만이 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론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지만 되어 있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이 사실은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개론 파트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이 거쳐지고 3, 4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5월 달에 시작하는 건 제가 볼 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월 달에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키워드를 찾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작성할 것이냐. 내가 작성해야 하는 이 글에는 어떠한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를 개요도를 통해서 작성하는 어떠한 방법들, 그리고 내가 논술이라고 하지만 어떤 틀 안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써내려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만능 틀하라고 하죠. 논술의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연습해 나가는 과정. 선생님들 이 방법 하시면요 20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이번에도 20점 받으셔서 연락 오신 선생님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어떤 이런 과정들이라도 신뢰하고 내가 무작정 한번 그 방법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해보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좀 더 선생님들이 좀 더 바꾸어 보고 적용해 보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해보지 않고 아니야라고 결론 짓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논술을 한번 진행해 나가시면서, 계속적으로 글쓰기를 연습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사실 직강 선생님들이 몇 명이 될지, 그 직강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첨삭은 사실 직강이 열렸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다수의 선생님들께 이제 1회 정도의 이제 선생님들께 첨삭을 해 드릴 때 늘 첨삭한 어떤 대표 첨삭분에 대해서 함께 공개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첨삭을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글인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좀 더 사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선생님들께 저희가 연간 커리큘럼, 연간 계획안을 게시하면서 선생님들께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요렇게 저희가 오늘까지의 이 설명회로 준비된 내용들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선생님들과 직접 얼굴을 뵙고 이 설명회를 진행해야 좀 더 원활한 질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꽃걸음 하수의 유아임용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로 오셔서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질의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단 기간 합격의 길. 꽃걸음 교육연구소와 그리고 저 핫쌤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설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좋은 기회 때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